당신의 행복을 만들어 줄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찾고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하루와 인생은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첫 번째, 소소한 행복 찾기. 우리는 종종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큰 성공, 특별한 날, 꿈에 그리던 순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을 견딥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삶은 대단한 행복을 기다리는 동안 무채색으로 흐르는 날들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포근한 이불의 온기, 창문을 열며 들어오는 상쾌한 바람과 햇살, 부엌에서 끓는 커피의 향기와 그 첫 모금을 마셨을 때의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나가지만 사실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이 작은 즐거움들은 우리의 마음에 쉼표를 주고 고단한 하루를 견딜 힘을 선사합니다. 얼마 전 비 오는 날의 작은 일이 떠오릅니다. 우산을 쓰고 길을 걷다가 빗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물 웅덩이에 비친 흐릿한 하늘, 우산 위로 부딪히는 빗방울의 리듬, 그리고 비 냄새가 섞인 공기의 싱그러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나는 이유 모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소박한 순간조차도 우리가 천천히 바라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 거창한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소파에 누워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친구와 나눈 짧은 웃음, 나를 반기는 반려동물의 작은 몸짓. 이 모든 것이 일상을 조금 더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늘 반복하는 일상은 때로 지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끝없이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 지나가는 길도, 매일 마시는 차 한 잔도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바라본다면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결국 큰 성취에서 오는 거야. 물론 목표를 이루고 성취를 느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런 거창한 성취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큰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지만 작은 행복은 매일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발견의 문제라고. 특별한 날만 기다리기보다 매일 조금씩 행복을 발견하려 노력해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사는 일, 오래된 노래를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일, 좋아하는 사람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삶은 늘 바쁘고 때로는 복잡하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의 조각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평범한 하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은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번째, 현재에 집중하고 순간을 즐기기. 우리는 종종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순간을 즐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치 흘러가는 강물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공을 헤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며 생각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점심을 먹으면서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며 한숨을 쉽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뒤 밤이 되면 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후회에 잠식됩니다. 이 모든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삶의 작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 공기, 누군가의 미소, 차 한 잔을 마실 때의 따뜻함,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런 사소한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삶 속에서 기적을 찾아내는 기술이자 그 기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순간을 즐긴다는 것은 단순히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순간들조차 특별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며 물의 흐름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낀다면 그 순간은 단순한 집안일을 넘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또는 산책을 하며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고 주변의 나무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간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마치 작은 예술 작품처럼 바라보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머릿속 대화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에서 잠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것에만 온 마음을 기울여 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순간을 즐기는 것은 또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때로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루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삶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불완전함과 소소함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비로소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순간을 즐기는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선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많은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마시는 커피의 향기,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이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삶을 채워가는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삶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당신의 순간을 온전히 즐겨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우리는 누군가가 슬픔에 잠겨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자연스럽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너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이런 말은
다른 이들에게 쉽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위로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이런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의 끝에서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라는 자책의 말로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성취는 지나쳐버리고 오히려 실패와 부족함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에게만큼은 끝없이 높은 기준을 강요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 스스로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들어와도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자기 비난의 소음이 그 위로를 덮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한마디를 넘어서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마저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태도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라고 자책하기보다 오늘은 조금 힘들었지만 이 또한 배움의 과정이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태도 변화는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또한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위한 여유를 가장 마지막 순위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루의 작은 시간이라도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순간들은 우리를 지치게 했던 모든 에너지 소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 마음과 몸을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일까라고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이 감정은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관대하면 나태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자연스럽게 노력합니다. 강요와 비난이 아닌 애정과 격려에서 비롯된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친절함은 나태함과 동떨어져 있으며 오히려 우리가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하루가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는 자신에게 따뜻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을 다독이며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위로받고 치유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끝난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친절했는가?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작은 친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럽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는 종종 감사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할지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미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그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단순한 예의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성공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런 거창한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하루를 시작하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그 당연함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한 번은 어려운 시기를 겪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답답함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의지할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것, 따뜻한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조차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작은 감사의 목록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순간들을 하나씩 모으다 보니 삶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졌고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행복을 선사합니다. 작은 친절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누군가 내게 해준 도움을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고 존중하게 됩니다. 감사는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더 잘되면 감사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의 소중함을 놓칩니다. 그러나 감사는 언제나 현재의 순간 속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빛나고 충만해집니다. 감사는 우리를 현재로 끌어오며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는 또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 삶은 때로 불완전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를 지탱해준 사람들, 시련 속에서 얻은 깨달음,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진 나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더 큰 행복을 찾게 만듭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삶 속에서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오늘부터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들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감사들이 쌓여 어느새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감사는 삶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오늘의 순간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당신 삶을 더 밝게 비추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인간관계의 질 높이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해와 갈등, 무관심과 피로 속에서 우리는 종종 관계의 어려움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좋은 친구를 더 많이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겉으로만 스치듯 관계를 맺곤 합니다. 어떻게 지내? 라는 인사말조차도 습관적인 말이 되어 상대의 진짜 마음을 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 할 때 시작됩니다. 어떻게 지내라는 말 뒤에 무엇이 요즘 너를 웃게 만들어? 혹은 어떤 일이 요즘 너를 고민하게 해라는 질문을 덧붙여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서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창이 되어줄 것입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려면 서로에게 시간과 관심을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중에 연락해야지라며 사람들을 뒤로 밀어둡니다. 그러나 관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쏟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흐릿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지금 당장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긴 대화가 아니더라도 짧은 메시지 한 통이나 따뜻한 안부가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 속에서 상대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내 기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친구의 선택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는 말 대신 그 선택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어라고 말해보세요. 그것은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관계를 단단히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힘은 공감과 배려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끼워 넣으려 하거나 상대를 설득하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이해가 되라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공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도 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배려하려다 보니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거나 상대의 요구에 모든 것을 맞추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는 내가 나를 존중할 때, 그리고 상대도 그 존중을 느낄 때 형성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은 어렵지만 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해라고 말하며 내 한계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균형을 찾아야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일은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질에 집중할 때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사랑과 희망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작은 관심과 진심, 어린 대화가 관계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섯 번째,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사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 뒤에는 한 가지 공통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삶은 마치 멈춰버린 강물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탁해지고 활기를 잃어갑니다. 반면 성장하는 삶은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새로운 길을 찾아가며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깨우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성장하는 삶이란 나날이 더 나은 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취나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배우고 관계 속에서 공감과 이해를 키워가는 것. 이러한 사소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는 점점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생각, 익숙한 관계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죠. 하지만 성장하려면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실패를 감수하고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태도는 우리의 세계를 확장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뛰어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장은 또한 실패와 맞닿아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공만을 원하지만 성장의 진짜 원동력은 실패에서 옵니다. 실패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것을 채워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은 실패에 좌절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배울 점을 찾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이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다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은 경험을 얻게 됩니다. 성장하는 삶을 사는 또 다른 방법은 비교 대신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성공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성장은 타인의 잣대가 아닌 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내게 의미 있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1년 안에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속도와 방향에 충실하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힘을 가집니다. 내 성장이 곧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장하는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우리의 존재가 더 큰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 성장하는 삶은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는 한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려는 노력입니다. 성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단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나요?
작은 발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자신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성장하는 삶은 우리를 더 깊고 넓게 만들어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7번째, 취미와 여가 시간 즐기기.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바쁘게 보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와 여가 시간은 그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취미는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느끼게 해주는 활동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지요. 누군가에게는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고 순수한 열정과 즐거움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 몰입의 순간,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듯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과 깊게 연결됩니다. 취미는 또한 우리의 삶에 창조성과 여유를 불어넣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창의력을 잃고 생각의 틀이 굳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취미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며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취미로 삼는 사람은 새로운 레시피를 도전하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냅니다. 이처럼 취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새로운 색채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가 시간을 제대로 즐기는 것은 우리 정신과 몸을 다시 채우는 과정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가 시간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취미와 여가 시간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넘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고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갑니다. 친구와 함께 등산을 하거나 동호회에서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은 그 자체로 삶을 더욱 가채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웃음과 경험을 통해 삶의 풍성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결국 취미와 여가 시간은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더 나아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기쁨,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찾아오는 평온함은 바쁜 하루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설렐까? 그 답을 찾고 작은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그 시간들은 당신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들 것이고 당신에게 잃어버렸던 여유와 활력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삶은 달리기만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즐기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취미와 여가라는 선물을 통해 당신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채워보세요.
8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는 불행으로 여기고 어떤 이는 배움과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 즉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주는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왜 하필 오늘 비가 와서 모든 계획이 망쳤을까라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비가 오니 공기가 맑아지고 자연이 생기를 되찾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힘입니다. 그것은 불평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핍에 주목하며 왜 내게는 이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미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모이면 하루가 더 밝아지고 삶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실패와 좌절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장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실패를 단순한 패배로 보지 않고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 기회로 여깁니다. 실패는 우리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자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경험이 나를 더 성장시킬 거야라고 믿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배우고 나아가는 과정으로 변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또한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와 다름으로 인해 배울 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이 주는 무게가 너무 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조차 허황된 낙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무작정 낙관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내 안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단지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주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가를 떠올리며 긍정적인 순간을 되새기세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이면 당신의 내면은 점점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질 것입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 흐름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힘을 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9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기. 건강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자주 잊곤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다가도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건강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첫 번째는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날에는 피곤함으로,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 날에는 허기로, 그리고 스트레스가 과도할 때는 불안감으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과도한 업무나 목표 달성에 몰두하곤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운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관리하거나 몸을 단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조깅을 하며 느끼는 시원한 바람, 스트레칭을 하며 몸 구석구석이 풀리는 느낌, 땀을 흘린 뒤 찾아오는 상쾌함은 운동이 주는 선물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루 30분 간단한 산책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나 종류가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끼니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체중 관리를 넘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적당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몸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됩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디저트를 즐기며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쁨조차도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지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정신적 피로를 방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정하면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진정한 건강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을 하며 마음을 비우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는 것도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충분히 자지 못했더라도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는 마음가짐. 오늘 운동을 건너뛰었더라도 다음날 가벼운 산책으로 보충하겠다는 태도. 이런 작은 노력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한 삶을 완성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충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어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자고, 몸을 움직이며 영양 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을 돌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 결코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지만 막연히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형성된 작은 습관들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습관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종종 큰 성취나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작은 것들에 감사할 때 시작됩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친구와의 짧은 대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요소들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였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하고 삶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거나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날에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이 간단한 말이 주는 위로는 의외로 강력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세요. 행복은 거창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여유, 좋아하는 책의 한 문장에서 얻는 깨달음, 잠시 산책하며 바람을 느끼는 순간처럼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 행복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합니다. 너무 먼 미래나 큰 목표만을 바라보느라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 자신을 위해 작은 기쁨의 순간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들이 쌓여 하루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며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행복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작은 행동들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타인을 위해 친절을 베푸는 습관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나 사소한 도움이라도 그것은 나와 타인 모두에게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성장하는 삶을 사세요. 행복은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스스로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삶은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책 한 권 읽기, 운동 30분 하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습관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조각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당신의 행복을 만들어줄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찾고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하루와 인생은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